안녕하세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됐는데요.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의 소개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송정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한 이력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사람과 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지만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 즐거움이 2배가 되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저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추억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무언가를 도전해보기도 전에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못 이겨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도망을 쳤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누군가보다 제 생각과 그리고 말, 그리고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와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던 3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사고를 졸업했는데요. 자사고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학교의 자율성이 부여돼서 학생들한테 많은 체험을 도와주는 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자사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경험과 체험보다는 공부만을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학생회장도 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차곡차곡 쌓아 나아갔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알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험보다는 공부만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제가 대입을 고민을 할 때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었어요. 대학을 가도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공을 선택한 거에 따라서 취업하는 건 더 어렵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열정은 점점 사라져갔고 제 미래에 대한 막막함만 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교무실 찾아갈 때는 긴장하지만 또 긴장하면 안 되니까 당당하게 선생님, 저는 대학이 성공의 문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기회의 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다들 대학 가도 취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기도 어렵다고 해요. 그럼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게 저한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다. 너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데 다른 사람들 인생에 다 한 번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경험을 하는데 너는 그 경험 놓치면 아쉽지 않겠니? 대학에서만 좀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의 캠퍼스 라이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과제, 그리고 축제, 또 설레는 CC, 교수님과 동기들과의 추억 이런 것들을 너는 못 누리면 좀 아쉽지 않겠니? 나는 너가 좀 다 누려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의 의견과 말 때문에 나의 경험을 놓칠 뻔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는 좋으면 추억이라고 그리고 안 좋으면 경험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자신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둘씩 경험을 쌓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더니 저한테 제가 없던 게 생기더라고요. 바로 자신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든지 경험을 해야겠다라고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가짐이 20살이 됐을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평일에는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주말에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시간이 날 때는 인턴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남들보다 앞서 나아간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게 군대를 갔다 와서도 대학교에서 추억을 남기기보다는 일과 공부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남들이 들었을 땐 재미없는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시 기획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니? 라고 말이죠. 당시에 컨벤션 센터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 기획자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한참 넘치던 때니까 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전을 시작을 했고 일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이 많았지만 교수님께서 그만큼 인정을 또 해주셨고 제가 자신감이 넘쳤던 때여서 망설임 없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자신감이 쌓이고 이 자신감이 자만으로 바뀌었을 때 딱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 하나의 공백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업무의 기한은 늦춰지게 되었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제 자신감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최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밥이라도 함께 할까 하면서. 그래서 교수님께 갔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한테 많이 놀랐지?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오히려 이번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너를 볼 때 자신감이 항상 넘쳐서 그게 너무 이뻐 보였는데 사람이 그렇더라. 자신감이 넘쳐나면 그게 자만이 되고 어느 순간 허세가 생긴다고. 그래서 자신감과 허세는 한 장 차이니 나는 너가 계속 겸손하고 공부해서 발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당시에 저는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고 그게 다 정답이라고 믿었죠. 근데 하지만 새로운 일을 진행을 할 때에는 새롭게 공부를 했어야 됐고 그게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건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많이 기억이 남는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더 공부를 하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 부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회사에서 마케터로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마케팅은 저는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소비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99%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업무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제가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의견 공유를 이제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의견 공유 시간대에 제 의견이 평가가 좋으면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나 오늘도 해냈어. 역시 나야. 이러면서 만족을 했고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목매어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평가가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평가가 좋을 수도 없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저는 그 평가를 항상 좋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했고 실수한 부분은 없나 다시 체크를 하고 돌이켜보고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다시 받고 만족하고 또 실망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당당하던 제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니까 항상 당당하고 밝던 모습은 없고 그냥 소심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모습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과 더 마주할 수 없게 더 은둔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잘 안 나오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친한 동생이 얼굴을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좀 쐬러 나가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밖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때라 이제 우울증과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게 힘들어서 지금 앞머리가 꽤나 긴데 이렇게 눈을 가리고 밖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동생이 저를 보더니 혹시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한테 좀 털어놔 봐라. 제가 고민을 하다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 왜 평가에 목매이고 있어? 그냥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 어쩌라고 너가 나를 평가해 라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위안이 됐더라고요.
그냥 그들만의 기준인데 왜 내가 거기에 맞췄어야 했고 그 평가에 나를 끼워 맞추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돌이켜보고 당시에도 돌이켜봤을 땐 분명히 부정적인 평가만 있지는 않았고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지만 제 시야가 좁아지면서 부정적인 평가만 보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왔더라고요. 이후에는 단 하나의 부정으로 긍정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 긍정으로 그 하나의 부정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경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겸손과 배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를 통해서는 제 자신을 아껴주는 자세를 알게 되었죠. 우리 3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어쩌라고도 함께 배운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무시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 같은 건데요. 요즘 많은 20, 30대 분들께서 이러한 고민들을 한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도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경험을 하면서 어쩔 땐 자만심에 빠지고 어쩔 때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었죠. 근데 우리 딱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나를 조금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을 해줘야지만 약간 살아있다라고 느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는 평가로서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 아니, 너 되게 못하고 있어. 나 되게 노력하고 있지 않니? 아니, 너 좀 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제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저한테 의견 그 이상 그 이하도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SNS에 올려야 돼서 그리고 또 남들한테 잘 보여야 해서 그리고 남들이 인정을 해주니까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너 좀 하고 있는 거 이상해 라고 나의 꿈에 대해서 나의 목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리고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우리 한마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라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덕분에 이 무대에서 빛을 낼 수 있었던 송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